그냥 내려놓고 결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출산 안 할 거면은 결혼 안 해요. 혼자가 훨씬 편해요.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요.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생각부터가 다르죠. 내가 어떤지를 모르고 상대방이 얼굴만 외모만 보고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분은 이대로 가다가 100% 노처녀 된다고 이제 딱 보면은 견적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분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늘 하는 말이지만 본인의 객관화 못 시키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 못하고,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이미 그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검정색을 다 칠해놨어요. 그 어떤 누가 들어와서 밝은색, 하얀색으로 칠해도 안 그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노처녀가 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과 잠깐 인연이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냥 혼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면 밖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눈에는 조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그냥 차라리 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사람 쇼핑하려는 사람들, 사람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다르죠. 어떻게 결혼이라는 제도 앞에서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할까요? 그런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골라서 내 맘에 쏙 드는 건 할 수도 있겠다. 내 맘에 싹 들게끔 하는 사기꾼을 만나서 내 맘에 쏙 드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에요. 나한테 맞춰진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뭔가 바람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본인 조건으로는 그 정도 남자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화 많이 내는데? 근데 컴플레인이 엄청 나죠. 막 전화로 하는 분들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냐 그러고, 비하한 게 아닌 건데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겠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나중에 가서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로다가 막 다다다다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래요. 44살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플로리스트예요. 수익이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600만 원씩 번대요. 근데 하지만 그는 프리랜서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셜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벌어왔대요. 모르지. 우리가 받는 거는 보통 3개월 정도를 받으니까. 이 정도를 받기는 해. 근데 모아둔 자산은 없어요. 집도 없어요. 부모님 자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를 20살 이상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매칭이? 20살 이상의 남성분, 사업가, 그냥 자기 집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20살 이상 열어놨으니까. 그러면 가능은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더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있는 되게 재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걔도 그런 식으로 결혼했잖아요. 저는 왜 안 돼요? 처음에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20살 연상까지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4살인데 본인이 가진 것도 없고 직업이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집 하나 있으면 돼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의 성에 안 차는 거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나이가 20살 이상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돈 많은, 정말 엄청 돈이 많은 부자 아저씨를 소개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트집을 잡는 거죠. 그냥 사전에 예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더라면, 저는요 무조건 100억 이상만 만날 거예요 얘기를 했었더라면 차라리 애초에 안 받았죠. 진행이 안 되니까. 되게 예쁘지는 않거든.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애기를 낳아줄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내가 직업이 뭔가 확실한 직업이 있어서 대단한 플로리스트야? 그것도 아니야.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좋아?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있어? 그것도 아니야. 성격이 엄청 좋아?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모르겠어요. 근데 20살 이상이 열었으니까 자기는 재벌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뭔가 재벌들이 만날 만한 그런 메리트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아쉽죠. 안타깝고 아픈가? 까지도 우린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사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짠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이거를 과연 인지를 못하고 있고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는 본인의 삶. 그러니 계속 성격은
가면 갈수록 계속 다 가시가 돋는 거죠. 조건 따지느라 결혼식이 놓친 분들이 뒤늦게 이제는 좀 다른 조건 다 덜고 성격만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시장에 남은 남성들의 수준도 좀 바뀌어 있을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예요. 근데 나이가 32살이에요. 그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은 넓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 32이니까는 32 같은 경우는 연하 남성분들도 32 여자들 만나요. 연하부터 열려 있어요. 30살, 31, 그죠? 쭉 많은데 내가 42이에요. 확 줄어들겠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출산 안 할 거면은 결혼 안 해요. 딩크? 안 해요. 혼자가 훨씬 편해요.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요.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요. 밥은 배민이 해줘요. 우리 대기업 엄마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삶은 훨씬,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내 돈 갖다가 내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미래도 준비해놔요. 그 돈으로다가. 그리고 남성분들이요, 군대 갔다 와서 훨씬 더 청소도 더 깔끔하게 잘해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내가 어느 누구랑 사는 순간 내 재산의 절반은 일단 여자 거가 된다.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은, 나는 분명히 내가 다달이 500만 원씩 갖고 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쓰는 돈은 30만 원이야. 이런 거를 선택할 거라면은, 내가 가정을 꾸린다라면, 자식이 있다면 남성분들은 당연히 내려놓겠죠.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감안을 하고 내가 이거를, 어려움을 내가 그래도 딛고 일어나서 내가 가정을 꾸리겠다. 아이를 낳는다면. 근데 그냥 단순히 여자 하나, 남자들한테 있어서요, 제일 예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처음 본 여자요. 남자들은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쁘대요. 근데 굳이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기를 낳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가족을 못 남길지언정 내 후손은 남기겠다. 그죠? 이런 남성분들이 아기를 안 낳을 조건이 좋은 여자를 안 낳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0대가 되게 예쁘니까, 20대가 인기가 되게 많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건강한 나이가 20대니까. 아이들이 다르니까. 30대에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올케는 40대 낳았어요. 근데 일단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요, 나이 많은 엄마들보다 젊은 엄마를 더 좋아해요. 더 힘있게 놀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 남동생 보니까는, 남동생이 지금 40 후반이거든요. 집에 가서 볼 때마다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너무 힘들어해. 그러길래 좀 빨리빨리 애를 낳지. 어차피 낳을 거면, 어차피 네가 결혼을 할 거면,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돼가지고 결혼 시장에 뛰어든다면 출산에 대한 확률도 좀 낮아질 거고, 이제 이런 여성분들이 내가 눈높이를 계속 높인다라고 한다면 남성분들은 솔직히 없을 거고,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눈높이를 끝까지 낮추지 않다가 결국에는 가입 거절이나 매칭 중단까지 가게 된 역대급 사례도 있을까요? 있죠. 10년 전에 오고 10년 후에 오고,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죠. 근데 뭐 50이 다 돼서 왔는데 누구를 해줘요? 다 할아버지잖아요. 여기도 할머니 돼요, 거의. 내 할아버지라서 싫대요,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본인도 할머니예요. 50이, 거기 50 다 된 나이면 진짜 그래요. 너무 지금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 같았었으면은 저희 친정엄마 50대 내가 결혼을 했나? 근데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해서 젊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연하 만나고 싶으면 연하가 왜 만나요? 안 되죠. 기준이 연하였어요. 연하부터니까. 연하들이 왜 만나요? 돈이 되게 많아요? 남자한테 돈 다 줄 거예요? 그거 아닌데 연하가 왜 만나요? 없잖아요. 남자들은 뭐 여자 얼굴, 뭐 나이 안 보여요? 어차피 나이는 보여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가 어떤지를 모르고 상대방의 얼굴만, 외모만 보고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라도. 근데 그런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도 안 해요. 용기를 못 내시는 분이에요.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상담만 받아요. 불안은 하고, 어떡하지? 맨날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해. 그리고 상담을 받아. 막상 하려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막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할래요. 돌아가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5년 있다가 또 한 번 와요. 제가요,
아니 그때 하시지 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소개가 있으니까요. 만남이 있으니까요. 아 그럼 만나서 바깥에서 결혼을 하시지 왜 다시 또 오셨어요? 아니 그래도 또 알아봐요. 다시 아유 근데 여기서는 또 내려놓으라 그래요. 이번에는 출산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유 전 싫어요. 남의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요? 또 돌아가요. 그리고 50이 돼요. 또 와요. 그러면 한가까지 보셔야 돼요. 60까지 보셔야 돼요. 50대들도 요즘 남성분들이요 애기 낳고 싶어해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말 하면은 기절을 하죠. 미쳤어요. 완전히 할아버지인데요. 전 싫어요. 또 돌아가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만나겠죠. 만났는데 됐으면 진작에 됐겠죠. 안 되니까 어쨌든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불안하니까 계속 자꾸만 저희한테 들락날락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서 이미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게 뭐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그냥 내려놓고 결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 같이 동반자 하나 있는 거고 그냥 어차피 나 혼자 있어도 외로워요. 근데 둘이 결혼해도 뭐 딱히 되게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인생, 내 인생에서 동반자 하나 있으니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치킨 반마리 시켜서 먹는 것보다 한 마리 시켜서 반반 치킨 먹을 수 있고 요즘엔 짬짜면이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서 탕수육 같이 시켜 먹을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그 비밀 얘기는 남한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한테는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막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막 신경이 써져요. 내가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분명히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쟤한테 얘기할 것 같고 근데 남편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욕해줘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저는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도 나는 쟤네랑 달라.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팩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렇죠. 다르니까 아직까지 혼자겠죠. 다르지 않고 특이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혼자일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옆에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은 선택인지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결혼 시장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많은 거를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한테 내가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결혼에 있어서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선택한 인생인 거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결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신하지 않을 배우자. 그리고 어차피 내가 벌어도 힘들게 살 거예요. 내 벌이로다가는. 근데 남편이 한 명을 같이 벌어주면은 조금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너무 잘났어. 나보다 별로인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결혼 못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방해하지 마세요.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솔직히 가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 이혼해, 뭐 이모 삼촌 이혼해, 막 이런 이혼 가정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혼 가정에 있는 자제분들이 저희 쪽으로 와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 상처인지 아세요? 본인이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 본인들이 안 맞아서 이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본인들의 선택에 자식들이요,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는 엄마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네가 이혼한 거 아닌데 왜 내가 이혼한 게 아닌데 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혼한 것 마냥 왜 내가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혼 가정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맞아요. 이혼 가정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싫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본인들이 이왕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되게 큰 아픔을 안고 산다라는 거. 이런 거를 접할 때는 솔직히 되게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결혼을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나하고의 약속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의를 지키면서 살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혼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미래 계획만 잘 세워놓는다면. 괜히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인생, 그리고 심지어 내 가족, 그리고 심지어 혹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사랑하는 자식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이혼도.